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국민의당 당사가 있는 5호선 여의도역이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새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엉뚱한 곳으로 책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엉뚱한 곳에서 찾는 그 원인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간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사진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대선 패배가 광고 탓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 어제 사실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낸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광고 얘기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보고 좀 선뜻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지금 저 나오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 저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보통은 얼굴 사진 크게 하고 뭐 이력 쭉 쓰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두 팔을 높이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의 포스터를 썼는데 저걸 만든 사람이 그 광고 천재로 불리는 이재석 씨가 네. 만들었거든요. 당시에 어쨌건 국민의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하고 할 때인데 저 광고 자체가 화제가 됐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시기에 그래도 화제가 돼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 자체만 해도 성공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평가 보고서에서는 저 광고가 대선에서 패배한 아주 주요한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거기다 이재석 씨 이름까지 막 이렇게 기술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것은 좀 본질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송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이 이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시죠. 후보, 선대위 각 조직별, 분야별로 적나라한 분석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특정인에게 모든 홍보를 맡긴 점, 대선 패배의 책임을 엄중히 느낍니다. 저렇게 야박하네요. 공개적으로 이름이 거론이 돼서 네. 뭔가 이 책임을 뒤집어 쓰는 듯한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당사자 입장으로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재석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와 같이 청와대 미래계획위원회를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재석 그분이 개인적 친분에서 도와주는데요. 저는 이게 둘 중에 하나라면 결국에 대선 패배 책임은 이재석이 아니고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 개인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주된 책임은. 왜냐면 이게 정치인이라는 거는 항상 그 권력 의지가 좀 단단하고 뭔가 이게 소신이 뚜렷하고 꿈이 담대해야 되는데 TV 토론하는 거 보면 지금 이게 안철수 후보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잖아요. 네. 우리 이게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호남과 보수 둘 다 놓쳐버린. 따라서 이게 저는 항상 이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두 번 실패가 없어요. 근데 원인을 광고라든지 엉뚱한 쪽으로 돌리면 다시 이게 또 실패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국민의당이 뭔가 이게 좀 제대로 패배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당시 저 때만 해도 기억나요.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이색적인 느낌이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그걸 굉장히 또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석 씨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유, 좋은 상품은 굳이 광고 안 해도 잘 팔린다. 그런데 내 광고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를 내렸던 게 도움이 됐던 것 아니냐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국민의당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국민의당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지금 대선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사실 이재석 씨는 당 외에 있는 분 아닙니까? 이분 광고계에서는 그래서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자신들이 당에 대선 패배를 해놔놓고 지금 책임을 저런 분한테 지금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행위 자체가 보면 여전히 왜 국민의당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대선 패배의 어떤 이유를 못 찾는지 바로 저기에 저는 원인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제3자 입장 볼 때는 그나마 제일 잘한 게 저는 저 광고 같아요. 네. 네. 저 광고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제가 지난 대선 때 쭉 보면 매일 저 광고를 가지고 한번 더 토론한 적 많거든요. 네. 그만큼 노출도가 높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국민의당 오히려 인지도에 더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저 광고 때문에 저는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후보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은. 그러니까 그것을 뻔히 놔두고 지금 없는 데 가서 지금 화풀이를 하는 이제 그런 저는 상황을 일으켜요. 자, 국민의당이 지금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 정말 그때 당시에 도움을 줬던 사람 한 사람 정말 유명한 광고인을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저분은요 평생 국민의당하고 척집니다. 안철수 대표한테하고 척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 볼 때도 도와주는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는가? 이걸 보면 과연 앞으로 국민의당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이 송금주 대변인이나 국민의당이 정말 좀 아까도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대선 패배 원인도 제대로 못 짚을 더러 오히려 도와준 사람한테 찬물 끼얹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평가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치 홍보 경험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모든 홍보를 맡기고 전권을 부여했다. 네. 이게 문제다. 네. 사실은 전문가한테 전권을 부여해야 돼요. 네. 네. 전문가한테 맡기고서 정치인들이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뭐하러 맡깁니까? 네. 그게 이제 더 오히려 문제고 아 정말 저 사람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다. 그럼 그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차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폭이 넓은 정당이 되고 그러한 조직이 돼야 그 조직이 발전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평가 보고서는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2002년에 그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패배한 원인이 많지만 그중에 거론되는 게 이 광고 부분에서 이른바 친인척이 개입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도저히 실무자들이 일을 못했다. 그런 평가가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당은 이것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국민의당이 이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이재석 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안철수 후보 자체에 대해서 TV 토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떤 점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의 아바타입니까? 네, 바로 저 모습이 대선 패배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게 이제 자체 평가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거전에서 이 이제 어떤 그 홍보나 프로파간다를 할 때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자기 스스로 규정하는 거 이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입으로 지금 MB 아바타 갑철수라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문재인 대표한테 뭔가 항변하려고 하는 주장 같지만 그러나 저 주장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철수는 갑철수였어? 네. 안철수는 MB 아바타였어? 오히려 역으로 그 이미지만 남게 되거든요. 저는 저 조언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TV 토론이라는 게 뭔가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보다는 순간적인 이미지 이런 걸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메시지는 다 읽혀지지 않고 아 안철수는 MB 아바타구나, 안철수는 갑철수구나 이 이미지만 딱 남아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패착을 가진 저는 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걸 두고도 당내에서도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당내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이야기를 누가 그럼 코치를 해줬느냐? 이걸 갖고도 안철수 전 대표의 비선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논란도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부정적 이미지를 스스로가 부정적 이미지를 규정함으로 해서 결국 이 홍보에서 정말 패착을 잇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국민의당 당사가 있는 5호선 여의도역이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새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엉뚱한 곳으로 책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엉뚱한 곳에서 찾는 그 원인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간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사진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대선 패배가 광고 탓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 어제 사실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낸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광고 얘기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보고 좀 선뜻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지금 나오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 저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보통은 얼굴 사진 크게 하고 뭐 이력 쭉 쓰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두 팔을 높이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의 포스터를 썼는데 저번에 평가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치 홍보 경험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모든 홍보를 맡기고 전권을 부여했다. 네. 이게 문제다. 네. 사실은 전문가한테 전권을 부여해야 돼요. 네. 네. 전문가한테 맡기고서 정치인들이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뭐하러 맡깁니까? 네. 그게 이제 더 오히려 문제고 아 정말 저 사람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다. 그럼 그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차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폭이 넓은 정당이 되고 그러한 조직이 돼야 그 조직이 발전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평가 보고서는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2002년에 그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패배한 원인이 많지만 그중에 거론되는 게 이 광고 부분에서 이른바 친인척이 개입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도저히 실무자들이 일을 못했다. 그런 평가가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당은 이것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국민의당이 이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이재석 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안철수 후보 자체에 대해서 TV 토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떤 점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하나라면 결국에 대선 패배 책임은 이재석이 아니고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 개인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주된 책임은. 왜냐면 이게 정치인이라는 거는 항상 이게 그 권력 의지가 좀 단단하고 뭔가 이게 소신이 뚜렷하고 꿈이 담대해야 되는데 TV 토론하는 거 보면 지금 이게 안철수 후보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잖아요. 네. 우리 이게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호남과 보수 둘 다 놓쳐버린. 따라서 이게 저는 항상 이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두 번 실패가 없어요. 근데 원인을 저 광고라든지 엉뚱한 쪽으로 돌리면 또 다시 이게 또 실패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 국민의당이 뭔가 이게 좀 제대로 패배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당시 저 때만 해도 기억나요.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이색적인 느낌이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그걸 굉장히 또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석 씨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유, 좋은 상품은 굳이 광고 안 해도 잘 팔린다. 그런데 내 광고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를 내렸던 게 도움이 됐던 것 아니냐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국민의당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국민의당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지금 대선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사실 이재석 씨는 당 외에 있는 분 아닙니까? 이분 광고계에서는 그래서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자신들이 당에 대선 패배를 해놔놓고 지금 저걸 만든 사람이 그 광고 천재로 불리는 이재석 씨가 네. 만들었거든요. 당시에 어쨌건 국민의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하고 할 때인데 저 광고 자체가 화제가 됐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시기에 그래도 화제가 돼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 자체만 해도 성공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평가 보고서에서는 저 광고가 대선에서 패배한 아주 주요한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거기다 이재석 씨 이름까지 막 이렇게 기술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것은 좀 본질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송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이 이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시죠. 후보, 선대위 각 조직별, 분야별로 적나라한 분석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특정인에게 모든 홍보를 맡긴 점, 대선 패배의 책임을 엄중히 느낍니다. 야박하네요.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름이 거론이 돼서 네. 뭔가 이 책임을 뒤집어 쓰는 듯한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당사자 입장으로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제가 그 이재석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와 같이 청와대 그 미래기획위원회를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재석 그분이 친분, 개인적 친분에서 이게 도와주는데요. 저는 이게 둘 중에 책임을 저런 분한테 지금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행위 자체가 보면 여전히 왜 국민의당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대선 패배의 어떤 이유를 못 찾는지 바로 저기에 저는 원인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제3대점 볼 때는 그나마 제일 잘한 게 저는 저 광고 같아요. 네. 네. 저 광고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제가 지난 그 대선 때 쭉 보면 매번 저 광고를 가지고 한번 더 토론한 적 많거든요. 네. 그만큼 노출도가 높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국민의당 오히려 인지도에 더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저 광고 때문에 저는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후보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은. 그러니까 그것을 뻔히 놔두고 지금 없는 데 가서 지금 화풀이를 하는 이제 그런 저는 상황을 일으켜요. 자, 국민의당이 지금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 정말 그때 당시에 도움을 줬던 사람 한 사람 정말 유명한 광고인을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저분은요 평생 국민의당하고 척집니다. 안철수 대표한테하고 척져요. 자, 그러면 다음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 볼 때도 도와주는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는가? 이걸 보면 과연 앞으로 국민의당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이 송금주 대변인이나 국민의당이 정말 좀 아까도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대선 패배 원인도 제대로 못 짚을 더러 오히려 도와준 사람한테 찬물 끼얹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